tied down, but I like it free.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손님 만나볼까요? 저희가 여러 번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어렵게 처음 저희 프로에 모셨습니다. 네, 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세요. 손님이니까 그래도 한잔 그러실까요?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뭐 미리 뭐 원샷 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예. 아, 원하시면 저희가 근데 방송사 진짜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네. 자, 대고. 원샷. 가급적이면 자주 나와서 그렇게 도민들이나 했습니다. 시민들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섭외 요청이 있었는데 네. 우리 아마 실무자들이 패널분들이 너무 세서 누구죠? 제가 과연 거기 가서 감당할 수 있겠나 싶어서 저를 출연 안 시킨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 없는데? 이성것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최근 일이었죠. 네. 지난 12일이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저기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일단은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류 결정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금융 중심지 지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금융 도시로 나아가는 먼 여정에서 하나의 조건이지만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산은 금융 중심지 지정 받은 지 10년이 됐지만 지금 민간 금융기관 유치한 실적이 제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불과 기금본부가 이전한 지 2년 된 사이에 거대한 미국의 두 은행인 SSBT와 멜론 은행의 이 지점을 전주에 유치한 것처럼 오히려 속도 측면에서는 전주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차분히 잘 준비해 가면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 내에 지정을 받고 또 금융 도시로 뻗어나갈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3금융지 선정이 탈락된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건 예. 그 서울과 부산 기존의 금융중심지 니들도 잘한 건 없다라는 네. 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의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은 지 10년 동안 더 앞선 게 아니, 더 앞장서 나간 게 아니고 거꾸로 국제적인 기관들 평가하는 순위가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3의 중심지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민간 위원들의 좀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살짝 기분이 좀 살짝 나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그 희망 기대치가 사실상 그만큼 이제 컸다. 뭐 이제 이런 분명히 차원이 있을 것 같고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게 또 함께 고려되고 생각했었던 그런 국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일단 보류 판정이 났지만 사실상 우리를 너무 무시해가지고 이게 정말 무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의견인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용역 결과 보고상으로 우리가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어떤 뭐 특화 모델이 구체화가 덜 됐다거나 어떤 인프라 조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부적인 여건이 미비하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그렇지. 어떻게 예. 정치적인 정부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냐. 부산표라든지 경남표를 의식해서 좀 부산에 사실 반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좀 의식한 정무적인 느낌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 그런 주장은 이제 정치권 일각, 그리고 야당에서 하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했기 때문에 무산이 아닌 보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장 아쉬워서 생각 사실 저거든요. 2012년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서울, 부산, 전주 금융 맞아요. 트라이앵글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또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공개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공약에 서울 전주를 위한 전주를 금융도시로 육성한다고 하는 건 사실 제가 공약을 제안해서 넣은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3년이 좀 남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산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치권들이 이건 무산됐다고 규탄대회 하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규탄대회 하지 말고 추진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으로 노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갑자기 민간 금융기관들이 전주에 가자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 언론, 모든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민간 금융기관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생활상, 업무상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부나 민간 보고 와라. 정부한테 우리 지원해달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비전도 불명확하고 의지도 약한 상태에서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뭘 떨어지듯이 바라고 안 되니까 규탄대부터 여는 나는 이런 거 좀 우리 전라북도가 좀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서 아니야, 국장님 아니에요. 계속 그러시네요. 이번에는 진짜 내가 건강하려고 했어요. 아니 지금 타임이 딱 그 타임이었어요 원래. 객관적으로 힘든 예를 들면 뭐 민자 유치를 통한 금융센터 건물이 들었으면 이게 금융타운이 되거나 중심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이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은 어떤 그런 이제 인프라는 인프라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고 거기에 정주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과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 인프라부터 잘 네, 구축해서 그렇습니다. 살고 예. 싶은 혁신도시 그러면, 네. 예, 예. 좀 이런 거에 먼저 좀 접근하면서 차근차근 예. 갔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그 실현 가능하지 않는 걸로 계속 목표만 제시하고 그 목표가 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합치가 안 되고 각자 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예, 같아서 여야가 서로 다른 뭐 예, 예.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죠. 이사장님이 거기에서는 참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이제 싶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혁신도시의 어떤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전라북도와 사실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주시와 이제 완주군이 해야 문제죠. 되는데 예, 예. 저는 국민연금공단에는 그런 주문은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로자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형편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왜 형편없는가를 봤더니 일반사 금융사의 운용 인력도 없고 대부분 원금 보장형 선택하니까 딱히 뭐 운영할 거 없고 하니까 지금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도 각자 기관에서 맡기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 인력이 운영하는 대로 일단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추진해보자라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으면 예.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선점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이 말씀 사실 천기누설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예. 그 저희 계획과 구상 속에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네, 네. 그거는 정부, 국회가 결정하는 거고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거든요. 집행하는 기관이 네. 이 정책 방향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불려가서 이제 까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계획과 구상 속에는 분명히 이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전주를 연기금 중심의 네.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는 2012년 구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은 현재 660조, 아마 네. 오늘은 680조가 넘었을 네, 겁니다. 네, 네. 몇 년 안에 1000조가 넘어갈 거고 2000조 정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부터 쭉 떨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 전주를 기반으로 연기금 운용 인력과 이 노하우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시드니 금융도시 모델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주가 시골이고 국민연금 혼자 내려와서 고군분투하는 섬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기금 모든 관련된 기관과 운영은 이곳 전주에서 하자.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세계로 나가자. 이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저희들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금융위원회나 시장에 있는 분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이번에 지정하는 데에도 조금 약점을 작용하지 않았는지. 아니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 좋았던 소식이 그 뭐 올해만 해도 국민연금이 26조 수익 올리셨다고. 그런데 그런 뉴스는 중앙에 안 나오고 이사장님 페이스북에 나와요. 근데 저 이런 거는 우리 전주 그 지역 언론에서라도 많이 얘기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뭐 진짜. MBC에서도 많이 좀 네, 해주십시오. 네. 저도 참 감명 참 이런 거를 오래간만에 느껴봤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대변하고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대한항공 거기에 그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예, 적극적으로 예. 행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재벌 경영, 황제성 재벌 경영에 어떻게 보면 참 철퇴를 내리신 뭐 견제하시고 정확하게 어떤 그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신 거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좀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이사장님 뵈면 꼭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사장님 예, 뭐 지금 예. 안주를 뭐 입으로 드시는지 코로 드시는지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한 점 뜨시라고 저희 사실 오늘 저희 특집 방송이 예. 혹시 전주 MBC 창사 몇 주년 기념 특집인지 아세요? 맞아 보지 말고 54주년입니다. 아니 이게 막았어야지. 너무 대놓고 오셨는데. 축하 사절단 개념으로 특별 네. 손님으로 모신 거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예. 거기 맞춰서 특별 안주를 하나 예. 주문 제작을 해놨거든요. 이야 심상치 않은데요? 대단하시네. 예, 오늘 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요리는 바로 이겁니다. 오 계란 후라이네요. 오, 예. 제3 달걀살. 누가 지었어? 이거 너무 괜찮아. 세 번째 걸 드셔야겠네요. 괜찮은데 세 번째 거. 이게 일반 달걀 후라이가 아니고 세 번째 달걀 후라이. 어떻게 됩니까? 번호를 어떻게 매겨야 됩니까? 1번, 2번, 서울, 3번. 부산, 전주죠. 뭐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 2번 아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3번만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걸 돌려서 여기에 보니까 파도 얹혀져 있으니까 얘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전주. 부산은 제가 먹어 치우겠습니다. 터쳐버려요 지금. 노른자에 터져버렸네. 나 이런 거 안 나올 수 없잖아. 노른자에 터져버렸어. 아, 서울은 내가 안 먹을 수 없잖아. 아, 진짜로. 그동안 뭐 보수나 어떤 경제지에서 했던 어떤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기회는 한번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SNS 말고 그동안, 여기서 한번 예, 하세요. 여기서 한번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가 내려온 2017년 첫 해에 수익률이 7.26%, 약 41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내외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0.9%, 약 6조 원 정도 손실을 입었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7.7%, 약 120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아베 물러나는 일본 언론 보도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유독 잘한 건 보도하지 않고 조금 부진하면 요란하게 보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전주에 내려가서 큰일 나고 이거 다 까먹었구나. 이래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더구나 이제 올해는 저희가 한 올 2월까지 저희가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MBC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약 한 4% 정도 안팎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7조 벌었습니다. 아마 3월 지나고 4월 정도 되면 그게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게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전주 이전 한 2년 2개월 동안 서울에서 있을 때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력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써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가짜 뉴스와 부당한 공격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검색을 해봤더니 2018년도에만 마이너스 0.9% 정도 손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쭉 봤었을 때 평균 5% 이상 5.4%라고 하는 이건 굉장한 수익률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제일 내는 높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인데 세계 글로벌 예. 탑 5 맞아요. 연기금 중에서 예.
5.4%. 제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5.4%면 제일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경제신문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딱 잘랐어요. 그렇지. 그러고나 우리가 꼴찌라는 거예요. 근데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 다른 연기금들이 마이너스 10%, 20% 손해를 봤습니다. 그걸 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조작이죠. 그걸 통해서 국민연금이 못한다. 형편없다. 실력이 없다. 이유를 보니까 전주에서 그런 거다. 다시 서울 올라야 한다고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기존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좀 악의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의도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잖아요. 예, 요새 이제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또 관심이 가져지는 거고,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저희 국민들의 어떤 우려, 지금 이제 뭘 예, 우려하시는지 예.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불안은 기금이 소진된다. 기금이 소진되면 못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이 가장 큽니다. 저는 그거는 의도적으로 조장된 불안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보유 규모가 660조,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연금을 30년 동안 줄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4년, 미국이 3년, 스웨덴이 1년, 독일은 단 2개월치만 갖고 있지만 국민들이 기금이 없어서 못 받을까 불안이 있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30년치 660조를 쌓아놓고서도 기금이 떨어져서 못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불안이 왜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스웨덴의 어느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또는 이 보험회사와 같은 그런 경제적 이해 갖고 있는 측에서 자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슨 보험회사들은 연금 가입해야죠, 보험에. 그렇게 하는 어떤 잘못된 마케팅 방법이 이런 불안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네. 제가 은퇴해도 연금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는다. 지급부장 해준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건배사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국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